잡는 거였고요. 우리가 이제 어저께 그 재무상태표 할 때 자산부채 그 유동성 배열법 해가지고 하나씩 배운다고 했었죠. 그래서 이제 하나씩 순서대로 배우시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서는 제가 이제 꼭 외워주실 게 해당 챕터마다 중요한 애들이 있어요. 거기에는 계정법으로 무조건 외워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해볼게요. 자, 일단 현금 및 현금성 자산. 자, 이게 뭐냐면, 자, 여기 우리가 이용자들 있죠. 우리가 이제 주주하고 채권자들 있으면 그 주주하고 채권자들한테 이렇게 느낌을 주라는 거예요. 현금과 현금 비스무리한 애들 이런 느낌을 주라는 의미에서 우리가 얘를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라고 해요. 그럼 우리가 어저께 매출 채권이라는 거 했었죠. 매출 채권. 그다음에 매입 채무라는 것도 했었어요. 그 두 개의 공통점은 주주하고 채권자들한테 알려주기 위한 용도였잖아요. 나시죠? 얘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외우셔야 돼요. 여기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외부 정보 이용자들한테 알려주기 위한 용도야. 시험에서 외우셔야 돼요. 외부 보고용이에요. 여기 있죠, 여러분들 여기. 이런 느낌의 현금과 현금 비스무리한 애들 이렇게 표시하라는 얘기예요. 되시겠어요? 이거 또 외워주시고 이용자들한테 알려주기 위한 용도요. 자, 그럼 다시 돌아와서 자, 그럼 우리가 현금은 뭐고 현금성 자산은 뭔지 여기에서는 여러분들 시험에 주로 말문제 위주로 나와요. 실기에 잘 나오는 건 하나 나중에 설명할게요. 보시면 자, 우리가 알고 있는 현금은 여러분들 지폐하고 동전은 현금이라고 하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통화다라고 해요. 통화. 그렇죠? 자, 근데 여러분들 회계 있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는 동전하고 지폐만 현금이지만 회계는 현금을 좀 넓게 봐요. 어떻게 넓게 보냐면 지금 당장은 현금이 아니에요. 지금 당장은 현금이 아닌데 내가 언제든지 현금으로 전환할 수 있으면 현금으로 봐요. 되세요? 언제든지 현금으로 바꿀 수 있으면 현금처럼 봐줘요, 회계는. 그게 뭐냐면 여기 있는 통화 대용증권이에요. 얘를 좀 암기해 주세요. 이름 진짜 많이 하니까. 해석을 하면 여기 통화는 지폐나 동전이라는 뜻이고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 대용은 뭐냐면 대신 사용한다의 줄임말이에요. 대용, 쓸 용자. 그렇죠? 해석하면 지폐나 동전 대신에 사용할 수 있는 여기서 증권은 것들이에요, 것들. 지폐나 동전 대신에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이게 현금처럼 봐주겠다라는 거예요, 회계에서요. 아시죠? 해보죠. 자, 일단 자기합수표는 뭐 제가 설명 안 드려도 되겠죠, 여러분들? 자기합수표는 현금. 자, 그 다음에 타인 발행 강좌 수표는 곧 설명을 할게요. 다른 거하고 연결시켜서 제가 설명을 해야 되거든요. 지금은 이거 일단은 보류할게요. 그 다음에 송금한 우편한 증서 이게 뭔지는 대략 설명할게요. 여기를 이해하시려면 지금 시대는 생각하시면 안 돼요. 지금 시대는 뭐냐면 우리가 계좌 이체도 할 수 있고 폰뱅킹도 할 수 있고 ATM도 있고 그런 시절이 아니에요. 옛날 옛적에 그냥 내가 직접 농협이나 우체국에 가는 시절 생각해 주셔야 돼요. 선생님 저는 그때 안 태어나서 모르겠는데요. 생각해 주셔야 돼요. 진짜 잘 모르죠? 그죠? 잘 모르죠? 해볼게요. 자, 옛날에는 여러분들 은행이 없겠죠. 주로 농협하고 우체국밖에 없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예전에 우리가 정말 옛날이라고 하면 우리가 돈을 어떻게 송금을 했을 거냐면 우편 봉투에다가 돈을 넣어서 송금을 했겠죠. 옛날 옛적에. 그죠? 그거의 단점이 뭘까요? 주소 잘못 적으면 지읒되는 거죠. 주소를 잘못 적으면 다른 사람이 그걸 받아가기 때문에 이거 윈도우야? 맞죠? 이렇게 할 염려가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제가 사업 자금이 한 100만 원 필요한 거 예를 들어가지고 사업 자금이 필요한데 제가 이제 어머니께 전화를 드려가지고 엄마 저 사업 자금 100만 원 필요하니까 100만 원 좀 우체국에서 보내주시면 안 돼요?
네, 이렇게 하고 이제 어머니께서 우체국에 가신 거예요. 그렇죠? 우체국에 가셨을 때 봉투에다가 돈을 직접 넣으시면 만약에 실수하실 수 있잖아요. 주소 잘못 적으면.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우체국에 100만 원을 저금하시는 거예요. 저금하시면 우체국에서는 100만 원을 저금했다라는 증을 줘요. 그래서 우리가 송금한 우편안이라고 불러요. 그렇죠? 증을 주잖아요. 그럼 증을 주면 어머니께서는 증을 받았죠. 그러면 그 증을 이제 우편 봉투에다가 넣으시는 거예요. 봉투에다 넣고 우편함에 넣으시면 돼요. 넣으면 만약에 주소를 잘못 적었다라고 하더라도 상대방은 돈을 받은 게 아니라 증을 받은 우편한 송금을 받은 거죠. 맞죠? 그 사람은 현금으로 못 찾아요. 왜냐하면 거기 김민국한테 주라고 돼 있거든요. 증에 민국이에게. 그럼 그 사람은 제가 아닐 거란 말이에요. 이해되세요? 그럼 만약에 그걸 찍겠죠. 맞죠? 찢으면 다시 저는 어머니께 엄마 안 왔어요. 다시 보내주세요. 라고 하면 어머니께서 수수료 일정 내시고 다시 보내주시면 돼요. 그럼 저한테 제대로 왔다라고 하면 저는 그걸 현금처럼 보겠죠. 왜냐하면 그 우편한 또는 송금만 하고 제 신분증을 같이 우체국에 제시하면 현금으로 전환할 수 있거든 언제든지. 이해되세요? 송금한 우편한 증서도 그냥 받았을 때 현금이에요. 그냥 현금처럼 보겠다라는 거야. 언제든지 현금으로 바꿀 수 있으니까. 되시겠어요? 자, 그 다음에 만기가 도래한 공사채 이자표가 뭔지 설명 좀 할게요. 자, 여러분들 혹시 그 공채라고 들어봤어요? 공채? 아이고, 뭐야. 죄송해요. 왜 이러냐. 혹시 공채라고 들어보셨어요? 공채? 공채는 그 공채 탤런트 말고요. 이것도 너무했죠? 국채는 좀 더 국채. 국채가 뭐냐면 우리가 저번에 그 재난지원금 코로나 때 줄 때 국채를 발행해서 지급한다 이런 표시잖아요. 근데 국가가 많은 돈이 필요하겠죠. 재난지원금 주려면. 많은 돈이 필요하니까 그 돈을 빌리는 거예요. 일반적 채권자들한테. 그러면 우리가 얼마를 빌릴 거고 몇 퍼센트의 이자를 주겠다라고 써놔야 되겠죠. 맞죠? 그래서 국가가 발행하는 채무증서를 우리가 국채다라고 불러요. 근데 국가만 많은 돈이 필요할까요? 아니에요. 공공기관도 많은 돈이 필요해요. 공공기관도 돈 빌려주세요 라고 하고 발행하는 게 공채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면 회사가 많은 돈이 필요할 수도 있겠죠. 회사도 돈 좀 빌려주세요. 몇 퍼센트 이자 드릴게요 라고 채무증서를 발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채다라고 불러요. 그래서 앞으로 회계사법 하실 때는 절대 사채는 그 미드코프가 아니에요. 그래서 갚았는데 이자가 더 드는 그 사채 아닙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채는 그 개인 사채가 아니라 회사가 발행한 회사채라고 불러요. 그래서 여기까지 되시겠어요? 근데 그러면 우리가 사채를 발행하건 공채를 발행하건 발행하는 회사나 공공기관은 채무자예요, 채권자예요? 발행하는 애들. 부자, 돈 빌리기 위해서 발행한다면서 여러분들. 맞죠? 채무자예요, 채무자? 그럼 여기서는 우리가 지금 자산 쪽 하죠, 여러분들. 그렇죠? 자산 쪽이니까 여기서는 그 회사가 발행한 사채나 공채를 산 사람이 얘기하는 거예요. 산 사람이 돈 빌려준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여기는 돈 빌려준 사람이 그 사채나 공채 취득한 사람 얘기하는 거예요. 뭔지 잘 찾아오시고. 자, 그때 우리가 사채가 요즘은 여러분들 전자로 다 하기 때문에 잃어버릴 염려가 없는데 옛날에는 여러분 대부분 주식이든 사채든 종이였단 말이에요. 종이의 가장 큰 문제점은 잃어버리기가 딱 좋아요. 잃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이자를 못 받아요. 맞죠? 사채 잃어버리면 끝나는 거지. 질됐다 이렇게. 맞죠? 그러지 않나요, 여러분들? 맞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사채 이자표가 달라붙어 있는 거예요. 아시죠? 예를 들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 버리셔도 돼요. 이거 버리셔도 됩니다. 대략적인 것만 적어 놓을게요. 자, 얘가 이제 사채가 있고요. 이렇게 사채가 예를 들어서 여기서 1억이래 1억. 자, 1억이고 여기에 발행이 2022년 1월 1일이라고 할게요. 자, 1월 사채는 만기가 있거든요. 만기가 대략 한 3년 5년 돼요. 만기는 2024년 12월 31일.
이렇게. 예, 그리고 여기에 이자를 적게 되죠. 이자를. 이건 무슨 말이에요? 매년 말 이자를 1,000만 원씩 주겠다. 3년 동안 그 뜻이잖아요. 이해되시겠어요? 그리고 나중에 만기가 되면 1억도 갚으마.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겠죠? 물론 10%는 안 돼.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요. 그렇죠? 이거죠. 근데 만약에 얘를 잊어버리면 큰일 나는 거잖아요. 맞죠? 그래서 여기에 뭐가 붙어져 있냐면 이렇게 이자표가 붙어져 있어요. 여기에서 2022년 12월 31일, 2023년 12월 31일, 2024년 12월 31일 이자표가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2022년 12월 30일 되면 요거 떼어다 갖다 주면 10만 원 받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2023년도 되면 얘 띄어다가 제출하면 1,000만 원 받는 겁니다. 이해되시겠나요? 그래서 이 말이 붙은 거예요. 만기가 도래한 해당 날짜가 도래해야 이자로서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현금으로서 가치가 있다는 뜻이에요. 이해되시겠어요? 자, 그 다음에 배당금 지급 통지표. 이거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삼성전자의 주식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삼성전자가 이제 여러분들 우리가 배당 같은 거라든지 우리가 이제 토론을 어디서 하냐면 주주총회라는 곳에서 하게 돼요. 배당을 얼마 줄 거고 우리 회사 사업은 어디로 나갈고 이런 것들을 주주들끼리 이제 의논에 투표하거든요. 얘는 자를지 아니면 얘는 우리가 내버려둘지 그거를 결정하는 걸 주주총회다라고 불러요. 여기까지 되세요? 그럼 여러분들 주주총회에서는 실제로 배당을 주지 않아요. 배당을 주면 사람이 죽어요. 배당 받으려고 여러 싸울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맞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주주총회가 끝나면 알아서 다들 돌아가요. 맞죠? 돌아가면 그 한 달 이내에 배당금을 주겠다라는 통지서가 날라옵니다. 지금도 날라오긴 해요, 여러분들. 물론 배당금을 계좌이체 하고요. 통지서만 날려요. 요즘은. 하지만 옛날에는 계좌이체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들? 통지서를 날리고 그 통지서를 받고 내가 그 은행에 가야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그러면 제가 만약에 삼성전자 주식을 10주 가지고 있대요. 근데 한 주당 배당이 1,000원이래요. 그럼 저는 10,000원 배당 받을 수 있는 거죠. 맞죠? 그럼 그 배당금 지급 통지서를 받으면 저는 현금이라고 생각하겠죠. 10,000원 돈이네. 맞죠? 왜냐하면 신분증 제시하면 여러분들 그 해당 삼성전자의 은행에서 받을 거 아니에요. 10,000원을.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배당금 지급 통지서도 현금으로 보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참고 여기. 자, 참고 여기 파란색은요. 얘네들은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 아니다라는 거고요. 외우셔야 됩니다. 말문제는 이쪽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꽤 돼요. 말문제, 계산 문제도 되고요. 해보자. 자, 일단 우표는 현금으로 절대 안 봐요. 우표가 여러분 현금이라고 생각 안 하시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우표 500원짜리 있잖아요. 그 14개 여러분 띄어다가 김치찌개 한번 시켜보세요. 어머니한테 두드려 맞아요. 그렇죠? 현금이라고 생각하면 어머니가 고마워요 이렇게 하겠죠, 여러분들. 저 우표를 누가 현금으로 봐요. 그죠? 우표는 현금이 아니야, 당연히. 자, 그 다음에 수입인지는 뭐냐면 여러분들 요즘이야 그 우리가 이제 주민등록 등본이라든지 뭐 전입신고서 이런 거 할 때 동사무소 안 가죠, 일반적으로. 맞죠? 동사무소 안 가고 그냥 어디 하면 돼요? 인터넷으로 여러분들 그 24시에 들어가면 되잖아요. 맞죠? 공짜로도 여러분 뜯을 수 있어? 공짜로 받을 수 있죠. 근데 그게 이제 없었을 때, 제가 어렸을 때 있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는 어떻게 했어야 되냐면 그 동사무소 좀 가야 돼요. 가서 주민등록 등본 좀 띄워주세요 라고 하면 띄워줘 일단. 근데 그러면 여러분 띄워주기만 하고 가요? 아니죠. 그 사람이 일을 해줬잖아. 동사무소 직원분이 일을 해줬죠. 맞죠? 그럼 돈을 드려야 돼요. 그때 아마 그게 200원 정도, 일반적인 게 200원에서 300원, 비싼 애들 500원이었을 것 같아요. 뭐 일제 강점기 시대 사람은 아니에요. 자, 근데 그 동사무소도 국가기관이죠. 공공기관이잖아요. 거기서 200원 주세요 없어 보이잖아요. 이거 띄워드렸으니까 200원 주세요. 그지니?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죠? 쪽팔리니까
국가가 발행한 이 우표를 붙이셔야지만 효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우표를 300원 주고 사셔야 돼요. 이렇게 하면 있어 보이죠, 그나마. 맞죠? 300원 주세요 하는 것보다. 이해되세요? 그럼 수입인지를 붙이는 거예요. 우표를 붙이는 거예요. 그럼 효력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걸 내가 이제 원하는데 제출하면 효력이 발생하는 거예요. 옛날에. 이해되세요? 그럼 얘도 국가가 발행하는 우표니까 현금이 아니죠. 이해되시겠어요? 무슨 말인지? 자, 그 다음에 선일자 수표는요, 여러분들, 이거는 참고만 하세요. 선일자 수표가 뭐냐면, 우리가 어음을 발행하는 요건이 되게 까다로워요. 왜냐하면 우리가 신뢰, 어음이 언제까지 주겠다라는 게 있죠. 그렇죠? 그거를 우리가 평가를 해요. 우리가 평가하는 기관들이 있어요. 평가는 뭐 나이스, 뭐 이상한 뭐 애들 있어요, 여러분들. 그런 애들이 기업의 등급을 매겨요. 신용 등급 같은 거 매겨가지고 그 등급을 충족하지 못하면 어음 발행을 할 수가 없어요. 신용 등급이 낮으면 여러분들 얘는 좀 불성실한 애다라고 해가지고 특히 차입금도 많으면 어음 발행할 수가 없어요. 재무구조 안 좋은데 쓰레기네, 신용 등급도 낮네. 이해되세요? 그런 애들이 발행하는 걸 우리가 선일자 수표라고 불러요. 대략 설명하긴 할게요. 여러분들 이거 선일자 수표 솔직히 말씀드리면 여기서밖에 안 돼요. 하긴 할게요, 여러분들. 하나도 안 중요해요. 얘는 현금이 현금성 자산이 아니다라는 것만 보시면 돼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뭐냐면, 자,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한테 물건을 100만 원 주고 샀어요. 알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물건을 100만 원 주고 샀어요. 알죠? 그럼 제가 어음을 발행을 했대요. 오늘이 7월 며칠이죠? 7월 13일? 7월 13일. 7월 13일 날 어음을 발행했어요. 그리고 제가 3개월 뒤인 10월 13일 날 갚겠다라고 쓴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럼 그 어음 효력이 10월 13일이나 있는 거예요. 만기가 될 때. 맞죠, 여러분들? 이해되세요? 근데 선일자 수표는 뭐냐면, 자, 방금 100만 원이었죠? 그렇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수표를 끊어드리는 거예요. 100만 원짜리 수표를 끊어드리는데 날짜가 지금이 7월 13일이죠. 근데 여러분 수표는 누가 끊어줘요? 은행에서 끊어줘요. 우리가 은행에서 발행하는 수표잖아요, 여러분들. 맞죠? 은행에서 발행하는 수표는요, 그 해당 날짜부터 현금으로서 효력이 있어요. 되시겠어요? 근데 여기에 선일자 수표에 이렇게 적혀지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서로 간에 신뢰를 믿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 그러는 거예요. 내가 지금 당장에 너한테 100만 원을 줘야 된다. 100만 원을 줘야 되는데 내가 지금 돈이 없다. 맞죠? 돈이 없는데 지금 7월 13일 날 수표를 제가 발행을 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마음만 먹고 이 수표를 은행에 제시하죠. 이 은행에 제시하면 100만 원을 못 찾겠죠. 당연히 100만 원 없으니까.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근데 여러분들이 제시를 해서 거절을 하잖아요. 제가 거래하는 은행에 거절하겠죠. 제가 100만 원 안 넣어놨으니까. 거절하면 저는 다시 신용등이 또 떨어져요.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제가 이렇게 약속하는 거예요. 어떻게 약속하냐면 네가 이 100만 원짜리 수표를 내가 거래를 하는 은행에게 제시하면 나 신용등도 떨어진다. 나중에 10월 13일 날 내가 이때 100만 원을 넣어둘 테니까 나를 믿고 3개월 뒤에 찾아줘라고 서로 간에 신뢰성 있게 거래를 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이게 만약에 어음이면 여러분들은 7월 13일 제시해도 못해요. 흐름이 없어요. 근데 이렇게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7월 13일부터 100만 원 찾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간의 신뢰를 믿고 10월 13일 날 이때 찾아줘. 7월 13일부터 찾지 말고 이렇게 약속을 해줘라고 발행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선일자 수표라고 불러요. 그러면 7월 13일자 입장에서는 요건 뭐냐? 외상이에요. 그렇죠? 여러분들은 저한테 외상으로 판 거고 저는 외상으로 산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외상이 현금이에요? 아니죠. 이해되세요? 근데 여러분들이 여기까지만 보면
이거 후행자 수표 아니에요? 7월 13일인데 얘는 언제 효력이 있냐면 10월 13일 날 뜻을 잡아야 되니까. 그죠? 왜냐면 이름이 후일자 수표잖아요. 나중 일자. 그죠? 근데 이게 왜 선일자 수표라고 되어 있냐면 얘는 10월 13일 날 원래 떠돌아다녀야죠. 원래는 10월 13일자에 떠돌아다녀야 되는데 7월 13일부터 떠돌아다닌다라고 해가지고 예, 떠돌아다닐 날짜보다 먼저 떠돌아다닌다라고 수표 입장에서 한 거예요. 그래서 선일자 수표라고 하는 거예요. 되시겠어요? 근데 여러분들 중요성 우리 시험에서 떨어지니까 그냥 선일자 수표는 어음 선포돼 그냥. 왜냐면 방금 제가 그랬죠. 어음을 발행할 수 없는 회사가 발행하는 게 선일자 수표인데 차이점 뭐냐면 어음은 만기가 되어서나 그때서야 효력이 있는 거고 얘는 그 발행하는 날짜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거예요. 근데 널 믿을게 제발 은행에서 10월 13일 날 찾아줘 라고 상대방을 믿겠다라는 거예요. 암묵적으로 합의를 하는 겁니다. 이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자, 넘어갈게요. 자, 이제 당좌자산의 두 번째. 자, 요급을 예금하죠. 요급을 예금. 여보세요? 자, 요급을 예금이 뭐냐면 자, 내가 언제든지 은행에 현금을 주세요라고 요구하잖아요. 요구하면 은행에서 줘야 되는 예금을 요급을 예금이라 불러요. 우리 대표적인 요급을 예금 보통 예금이에요. 여러분들 보통 예금 통장에 현금 들어가 있으면 은행에 지불 요구하면 은행에서 무조건 줘야죠. 그죠? 그럼 우리가 보통 예금이라 불러요. 여기까지 뭐 어렵지 않으시죠, 여러분들? 그렇죠? 보통 예금은 은행에 내 돈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현금처럼 보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계정 과목이 현금이라는 뜻은 아니에요, 여러분들. 아시죠? 오해하지 마시고. 자, 근데 여기 두 번째 점에 당좌예금 처음 보시죠? 당좌예금은 설명 잘 들으셔야 됩니다. 자, 떠들어 볼게요. 좀 집중해 주시고. 당좌예금은 좀 중요해요. 우리 시험에 실기에서 중요하거든요. 해볼게요. 자, 들어보시면. 자, 제가 여러분들 어렸을 때 그 어머니께서 그 심부름 많이 시킨 게 공과금 심부름 많이 시켜서 공과금 심부름 많이 시키셨거든요. 수도요금 내라, 전기요금 내라, 남은 돈으로 너 아이스크림이나 과자 사 먹어라. 당연히 가야지. 어렸을 때. 그죠? 아이스크림 사야 되는데 맞죠? 그래서 갑니다. 근데 가는데 지금의 여러분들 그냥 우리가 이제 그 폰뱅킹으로 보내면 되잖아요. 맞죠? 근데 그때는 우리가 그 농협에 제가 또 시골이어가지고 ATM도 없었어요. 그 어떻게 했냐면 그 은행 모서리에 이렇게 그 뭐라고 해야죠? 거기 계좌를 적을 수 있는 종이가 있어요. 지금도 있을 거예요 아마. 지금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기억이 나요. 잘 안 하죠. 어머니들 특히 할머니들 아직도 그거 이용하시더라고요. 모르시니까. 그래서 그냥 20대하고 30대를 가르는 기준이 뭐 30대는 계좌이체하고 20대는 폰뱅킹 이용합니다. 왜냐면 그때 그 모임은 제가 모임을 좀 했었거든요. 모임. 30대는 다 계좌이체하고 ATM 기계로 계좌이체하고 20대는 폰뱅킹 해가지고 20대하고 30대를 가르는 기준이라고 우스갯소리 얘기하더라고요. 아무튼 자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특히 시골인데 사람이 막 몰려 있어요. 그럼 기다려야 돼요. 기다리고 차례가 오잖아요. 창구에 그 계좌번호 적고 상대방 주소 적고 그 다음에 금액 적고 그걸 제출합니다. 창구 은행 직원한테. 은행 직원 딱딱 입력을 해요. 하면 보냅니다. 그럼 끝났습니다. 라고 이렇게 도장 찍어줘요. 그것까지 완료를 해야 돼요. 짜증나죠? 말만 또 짜증나잖아요. 여러분들. 맞죠? 하물며 기업은 더 짜증나겠죠. 저는 공과금을 한 달에 한 번씩만 내러 가면 되지만 기업들은 여러분 하루에만 해도 거래가 되게 많잖아요. 맞죠? 그러면 내가 만약에 어떤 회사에서 물건을 구입하고 송금을 해줘야 돼요. 송금 해주면 가야 되잖아요. 은행 계속 가야 되잖아요. 얼마나 귀찮아요. 이해되시겠어요? 여기까지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은행에 당좌 예금이라는 걸 만들어요. 당좌 예금과 보통 예금의 차이는 뭐냐면 당좌 예금을 만들어서 내가 1,000만 원을 저금을 해요.
이해가 되셨어요? 그럼 이제 당좌예금 통장에 1,000만 원 들어가 있겠죠. 보통 예금 이게 끝이죠, 그냥. 적금하고 끝이죠. 당좌예금 어떻게 되냐면 1,000만 원을 저금하면 은행에서 당좌 수표 책을 줘요. 책이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포스트잇 넘길 수 있죠. 그 책을 줘요. 어떤 책을 주냐면 거기에 신한은행 마크가 적혀져 있고요. 다 신한은행 마크가 찍혀져 있어요. 위조 못하게. 비어있는 책을 줘요. 여기가 당좌 수표라고 하거든요. 자, 들어보세요. 만약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물건을 400만 원을 주고 산대요. 그럼 보통 예금 같으면 제가 다시 은행에 가가지고 400만 원 그 계좌 적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만약에 그 수표 책이 있잖아요. 당좌 수표 책자가 있으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400만 원의 물건을 살 때 그 은행한테 받는 비어있는 수표 책 있죠? 거기에다가 금액 적고요. 거기에다가 금액 적고 제 사인을 넣어요. 제 사인을 넣어서 여러분들한테 띄워드리는 거예요. 되시겠어요? 그걸 뭐라고 하면 저는 당좌 수표를 발행했다라고 해요. 되실까요? 질문. 그럼 당좌 수표를 저 발행했죠? 1,000만 원 당좌예금에 넣었는데 400만 원 발행했죠? 그럼 저는 뭐가 감소해요? 예금 잔고가 감소해요. 1,000만 원에서 600원 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어요? 여기 보시면 여기 보세요. 여기 보시면 돼요. 당좌 외우셔야 실기 너무 중요해요. 당좌 수표를 발행하면 당좌 예금이 감소해요. 되세요? 네. 근데 반대로 그럼 여러분들은 400만 원짜리 당좌 수표를 받으셨죠? 제가 발행한 당좌 수표 받으셨죠? 그럼 여러분들은 그 당좌 수표를 은행에 제시를 하죠? 제가 거래하는 은행에 제시하잖아요. 그러면 은행에서는 자기 은행 마크 찍혀져 있고 그 다음에 제 사인이 들어가 있죠. 제가 은행에 얘기할 때 제가 이렇게 사인하는 사람한테만 돈 주세요 라고 다 합의를 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겠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뭐로 찾아가시는 거예요? 현금이 있는 거예요. 되시겠어요? 그래서 핵심이에요. 여기 당좌 수표를 받았다라고 시험에 나오면 당좌 예금이 넣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당좌 수표 받으신 거죠? 현금이 있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아셨죠? 그래서 외우셔야 돼요. 시험에 당좌 수표를 발행했다라고 하면 당좌 예금을 주는 거고 제 입장에서는 당좌 수표를 받았다 여러분들이잖아요. 여러분이 현금 넣으시는 거예요. 오케이? 아시겠죠? 자, 그럼 다시 여기 아까 말 못했던 거 통화대용증 아까 현금처럼 본다면서요. 그리고 이제 타인 발행하는 것이에요. 그렇죠? 여러분들 입장에서 저 타인이잖아요. 그렇죠? 타인이 발행한 당좌 수표는 지금 당장은 현금 아니죠. 은행이 끝까지 제시를 해야 돼요. 여러분 가셔가지고. 맞죠? 하지만 여러분 현금처럼 생각하시겠죠? 이해되세요? 중요해하고 오케이? 좀만 참아요. 여러분 많이 피곤하실 것 같아요. 실기는 여러분 금요일 진도를 뽑아야 돼. 그렇죠? 그래서 내가 왜 이론하고 실기를 병행하냐면 이런 현상 때문에 그래요. 이론만 하잖아요. 사람이 많이 지쳐요. 여러분 눈동자에 흰자가 많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분량을 뽑아야 돼요. 그렇죠? 제가 여러분이 이제 인쇄가지고 실기가 70점인데 실기 엄청 없어요. 그냥 하실 거예요. 나중에 이제 분계 뜨거운 맛을 보시면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진짜 그게 뜨거운 맛이 아무튼 열심히 하셔야 돼요. 진짜 나중에 실기 입력하시다 보면 제가 왜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지 이해가 되실 거예요. 진짜 짜증나 갑자기 나 이거 왜 이것도 못하지 막 이렇게 좀만 참으시고 자 그다음에 여기 현금성 자산입니다. 자 현금성 자산은 뭐냐면 빠른 시일 내에 현금으로 전환할 수 있으면 이건 현금성 자산으로 봐요. 빠른 시일 내에 현금이 곧 될 거잖아요. 그래서 현금성 자산이 맞나요? 도대체 얼마나 빠른 시기가 돼야 현금으로 볼 거냐면 여기 만기가 3개월이긴 해요. 외우셔야 돼요. 3개월. 그렇죠? 나머지 이거 외우실 필요 없어. 이거 너무 어려워요. 말. 맞죠? 대표적인 게 우리 정기예금이 만기가 1개월 남았대요. 정기예금 만기 1개월 남았대요. 이거 곧 청년찰 놈이죠.
1개월밖에 안 남았어요, 여러분들. 뭐 현금 대 놈이죠. 회사는 현금장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뭐 현금 대 놈이니까. 이해되셨나요? 외워주시고 넘어갈게요. 아니요. 자, 요거만 좀 외워주세요. 기지개도 펴시고, 기지개도 펴시고. 정말 여러분들 수동으로 하는 사람들 그러실 거예요. 나중에 그 키보드 뜯으시면 괜찮으실 거예요. 보시죠. 자, 일단 시험에 냈던 게 여기 현금이 현금성 자산이 아닌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 이거의 대표적인 게 우리 나머지는 했는데 이걸 냈어요. 뭐냐면 여기 질권이 설정된 예금을 냈던 적이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들 우리가 보통 예금 같은 경우에는 자유롭게 인출이 가능하죠. 은행에 내가 요구를 하면. 그죠? 근데 여러분들 그 예금도 담보 잡히는 거 알고 계세요? 예금도 담보를 잡혀요. 내가 담보를 잡힐 게 없어요. 내가 은행에서 돈 빌렸는데 담보를 다 제공을 해도 지금 못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은행은 최후의 수단으로 예금 통장을 압류해요. 최저 생계비 빼고요. 최저 생계비 압류할 수 있거든요. 그럼 실제로 여러분들이 만약에 예금을 압류당하시잖아요. 그럼 통장에 300만 원 꽂히면 한 120만 원 인출 바로 해버려요, 은행에서. 최저 생계비가 1인당 140인가 180인가? 그 정도 알고 있어요. 모르겠다, 아무튼. 아셨죠? 그럼 마음대로 인출이 안 되는 거죠. 최저 생계비 빼고 나머지 인출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죠, 여러분들. 내 입장에서. 이해되세요? 그리고 현금을 안 보겠다라는 걸 조심하시고. 자, 그 다음에 당좌개설 보증금. 당좌개설 보증은 뭐냐면 이거부터 설명할게요. 여기 보시면. 당좌 차월 좀 할게요, 여러분들. 이거를 이해하셔야지 그 다음에 이해가 돼요. 자, 시험에 실제로 당좌 차월이라고 4개가 있어요. 자, 이게 먼저 설명드리면, 자, 여기에서 당좌는요, 예금의 뜻이 예금. 당좌 예금 또는 보통 예금, 예금. 그 다음에 차월은 뭐냐면 차변을 넘어섰다는 뜻이에요. 월자가 추월하다 할 때 월자 쓰거든요. 그럼 해석하면 이 뜻이에요. 예금의 잔액이 차변을 넘어섰다는 뜻이에요. 해석하면. 여러분들 예금은 우리가 자산이든 성격이요. 자산이면 잔액이 어디 있어야 돼요? 또 차변이 있어야 돼요. 근데 차변을 넘어서서 잔액이 있대요. 어디 있다는 얘기인가요? 대변에 잔액이 있다는 뜻이에요. 예금 잔액이 대변에 있다라는 뜻은 마이너스 이 잔액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마이너스 통장을 빼기해서 이렇게 불러요. 마이너스 통장 뭔지 아시죠, 여러분들? 마이너스 한도까지는 우리가 쓸 수 있는 통장을 마이너스 통장이라고 부르잖아요. 이걸 당좌 차월이라고 불러요. 아셨죠? 시험에는 마이너스 통장이라고 안 줘요. 당좌 차월이라고 부르지. 아셨죠? 그럼 당좌 차월은 내가 은행한테 돈 빌린 것처럼 해석하는 거예요. 부채죠. 마이너스만큼 은행한테 갚아야 될 부채잖아요. 그걸 돈 빌린 것처럼 해서 마이너스 잔고만. 그래서 단기 차입금 못한다라는 거예요. 개정 과목이요. 이해되시겠어요? 자, 그럼 다시 여기 앞으로 여기 당좌개설을 보시면 여러분 마이너스 통장 있잖아요. 마이너스 통장 잔해를 안 메꿀 수도 있겠죠. 회사가 마음만 먹은 마이너스 통장 잔해를 안 메꿀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 않을까요? 그럼 마이너스 통장 잔고를 안 메꿀 경우를 대비해서 은행에서 받아가는 보증금을 당좌개설 보증금이라고 불러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마이너스 500만 원 잔액을 안 메꾸셨잖아요. 은행에서는 보증금 500만 원 미리 받으면 거기서 채워버리는 거예요. 되시겠죠? 그럼 여러분들 입장에서 당좌개설 보증금 내시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보증금은 내는 사람이 자산일까요? 받는 사람이 자산일까요? 보증금은 내는 사람이 자산, 받는 사람이 자산. 내는 사람이 자산이에요. 보증금은 내는 사람이 아주 돌려받을 권리가 있잖아요. 맞죠? 그래서 당좌개설 보증금을 내는 우리가 자산인 거예요. 여기까지 되세요. 근데 얘는
마음대로 인출이 안 돼요. 왜 안 되냐면 은행하고 몇 년 동안은 마이너스 잔고를 잘 메꾸는 신뢰 관계가 형성이 돼야 돼요. 그래야 저 은행에서 돌려줘요. 당좌계에서 보시고 너 마이너스 잔액 잘 메꾸고 있네. 돌려줄게. 이해되시겠어요? 무슨 말인지? 그래서 당좌계에서 보증금을 낼 때는 내가 현금으로 생각을 안 한다라는 거예요. 바로 못 돌려받으니까 여러분들. 되시겠어요? 또. 자, 그러면 관련된 문제 풀고 좀 쉴게요. 여러분 많이 힘들어하시는 것 같으니까 하고 쉬겠습니다. 상규시 때 집중해 주셔야 돼요. 상규시 때 중요한 거 많이 하니까. 자, 어디 있냐면 98에 2번. 여기 있다. 318페이지. 교재 318페이지. 교재 318페이지. 네, 2번이 2번. 자, 읽어볼게요. 2번. 318페이지. 자, 다음 중 현금 및 현금성 자산 금액을 모두 합하면 얼마인가? 보이시죠? 현금 및 현금성 자산 찾으라는 얘기예요. 자, 첫 번째 점에 선일자수표 아까 현금 및 현금성 자산 아니었죠? 그죠? 탈락. 그 다음에 오른쪽, 왼쪽에 오른쪽에 첫 번째 점이요. 자, 타임 발행 당좌수표 40만원 있대요. 이거 현금 및 현금성 자산 맞나요? 잠깐 맞다라고 했었죠. 일단 40만원 포함해야 되겠네요. 자, 네, 두 번째 점 당좌예금 맞았죠? 아까 보통예금하고 당좌예금도 마음대로 인출 가능해. 은행 안에 내 돈 있다라고 생각하잖아요, 여러분들. 맞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 당좌예금하고 보통예금 캐시뱅크라고 불러요. 뱅크 안에 있는 내 돈. 되시겠어요? 그래서 맞고요. 자, 그 다음에 차용증서. 여러분들 차용증서 쓰는 사람 그거 뭘까요? 돈 빌리기 위해서 쓰는 게 차용증이죠, 여러분들. 이거는 채무하고 채권이 돈이 아니에요, 당장에. 이해되시겠어요? 채권하고 채무는 지금 당장 돈 아니잖아. 회수할 때 돈이지. 맞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점. 자, 취득 당시 만기가 3개월, 2개월 이내인 양도성 예금증서. 여러분, 양도성 예금증서 뭔지 모르시잖아요. 넌 아니? 좀 알아요. 죄송해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핵심 뭐냐면 현금성 자산이 이상한 거 자꾸 내요. 양도성 예금증서, CP 막 이런 거 이상한 거 내거든요. 다 필요가 아까 취득 당시 만기가 3개월 이내만 외우시면 돼요. 아셨죠? 이렇게 해요 우리 시험은. 여기 취득 당시 만기가 2개월이니까 3개월 이내 맞죠? 현금성 자산 맞아요.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되시겠어요? 그럼 답이 4번이 되겠 맞나? 4번이 되겠죠? 하나만 더 풀고 쉴게요. 이렇게 여러분 집중하시니까 외워야 되겠구나 이거. 자, 어디 있냐면은 300 또 있네. 364페이지. 364. 364. 자, 364페이지에 2번이에요. 자, 2번 읽어볼게요. 자, 다음 자료에 의해서 결산 시 재무상태표에 표시되는 현금 및 현금성 자산 금액은 얼마인가 또 나왔죠, 여러분들. 네. 자, 국세 환급금 통지서 여러분 이거 뭔지 아세요? 국가가 여러분들 세금 돌려주겠다라고 통지서 받아보셨죠? 그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일까 아닐까요? 상식으로. 제가 아까 뭐라고 했어요? 통화대용증권 기억나시죠? 언제든지 현금으로 할 수 있으면 현금처럼 보겠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국세 현금 통지서 어떻게 하면 돼요? 신분증 제시하면 현금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현금 아까 했던 통화대용 증권의 논리에 맞죠? 아까 우리 배당금 지급 통지서 받자마자 이거 돈이네? 곧 내 신분증 제시하면 현금으로 찾을 수 있으니까 언제든지. 이해되세요? 그래서 국세 환급금 통지서 맞는 거예요. 오케이? 네. 그 다음에 오른쪽 선임자수표 또 나왔죠? 맞아요? 틀려요? 틀리죠? 그 다음에 우편한 증서 만원 맞아요? 틀려요? 맞죠? 아까 송금한 우편한 외우셔야 돼요. 이런 것 때문에 그래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점에 직원 가불금 현금이 형성 자산이에요? 이거 채권이에요, 여러분들. 직원 가불해준 거 돈 빌려준 거죠? 이거 대여금이 대여금. 되실까요?
자, 그 다음에 자기압수표 맞아요? 맞죠? 자기압수표는 현금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점. 취득 당시에 만기가 3개월 이내에 도래하는 정기적금. 핵심은 정기적금 핵심이 아니라 만기가 취득 당시 3개월 이내라는 거예요. 되시겠어요? 아시죠? 지금 했던 걸 다 더하시면 되겠죠, 여러분들. 이해되시겠어요? 자, 10분 쉬었다가요. 10분 쉬었다가요. 8시 50분에 마지막 교시 할게요. 좀 많이 피곤하시면 좀 주무시고요. 10분 쉬실게요.